KCS가 51주년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퀸즈 소재 교회 밖에서 68세 여성을 밀친 16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이후 50건 이상의 여진이 감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4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세대와 문화 간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51주년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KCS는 11일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에 제공해온 서비스와 활동들을 다민족 커뮤니티에게까지 확대하며 세대와 문화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51년 동안 KCS를 믿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준 한인 커뮤니티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검찰청에 승인만을 남겨둔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뉴저지 KCC 한인 동포회관과의 합병을 통해 뉴욕을 넘어 뉴저지까지 KCS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금이 정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는 부분까지 KCS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내겠습니다. 이제는 뉴욕을 지나서 뉴저지까지 함께하는 더 많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정말 선두자로 반드시 우뚝 서는 그러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I've seen KCS's programs really just grow and deepen. There unfortunately has been a lot more need within the community just in terms of rental assistance and things like that. So it has been great to see the organization be able to step up and meet all those needs. KCS는 이날 주제에 맞게 세대와 문화 간의 교량 역할을 해온 KCC 설립자 마계은 박사와 금융업계의 한인 전문가 단체인 한인금융소사이어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협력단체인 뉴욕대 랭고넬스에 각각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KCS has built a community of helping each other out for 51 years. It'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that we try to create with Korea Finance Society, but that's what we try to do. So as we look forward for the next 10 years, we hope that many of the Korean American financial professionals, that it's just the beginning of us really giving back to this community, the community that we respect so much, the community that we owe so much to, and the community that really inspires us. 이날 행사에는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해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그레이스이 뉴욕주 하원의원, 린다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도 참석해 KCS의 업적을 격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68세 여성을 퀸즈 소재 교회 밖에서 밀치고 지갑과 차를 훔쳐 달아난 16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세 남성은 강도와 폭행 등 여러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일요일 아침 퀸즈 자메이카 힐스에 있는 성 데메트리오스 그리스 정교회 밖에서 68세 여성을 공격하고 쓰러져 있는 그녀로부터 지갑과 차키 등을 빼앗아 그녀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68세 여성 아이린은 교회로 출근하던 길이었으며 교회 계단을 오르던 그때 남성이 나타나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땅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녀의 가족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그가 타고 도주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여진이 감지됐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4월 5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지진 이후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여진이 보고됐으며 규모는 1.3에서 3.8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22분경 뉴저지에 발생한 2.6 규모의 여진은 5번째로 강력한 여진으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규모 3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12%,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1%라고 예측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여진 발생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큰 규모의 본진 이후에는 여진이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지진 발생 일주일 내에 3.0 이상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80%에 이르며 4.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약 15%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질조사국은 어제 여진의 근원지, 지속시간, 강도를 추적하기 위해 8개의 여진 키트를 지역 곳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여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안전대비 조치를 강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7만 7천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전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미국인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고 총 금액은 1,5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만약 시행된다면 3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여자친구를 선로로 밀어 2다리를 절단시킨 남성이 살인 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35세 크리스티안 발데즈가 2급 살인 미수 혐의와 1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데즈는 앞선 3월 9일 오전 로어 맨해튼 풀턴 스트리트역에서 그의 29세 여자친구인 아다 블레이크와 말다툼 도중 그녀를 남행 3열차가 다가오는 선로 위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열차에 깔려 2다리를 절단해야 했으며 이외에도 갈비뼈 골절과 폐의 혈전 등이 보고됐습니다. 발데즈는 범행 직후 뉴저지로 도주했고 이후 몇 시간 뒤 범행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로어 맨해튼으로 돌아온 그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데즈는 2017년 브롱스에서 여성과 3살 배기 아이를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20년에 또 한 번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3년 1월 가석방됐습니다. 올해 1분기 브루클린의 주택 압류가 1년 전보다 57% 급증했으며 우편 번호별로는 퀸즈 우드사이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프라퍼티샥은 올해 1분기 뉴욕시 주택 압류 건수는 424건으로 지난해 1분기 373건보다는 약 14% 증가했지만 지난해 3분기 427건, 지난해 4분기 459건보다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맨해튼은 34건에 불과해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압류가 감소했으며 스태튼 아일랜드는 2016년 이후 7년을 통틀어 분기별 최소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는 1분기 압류 건수가 191건으로 뉴욕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지난 2020년 1분기 294건 이후 분기별 집계에서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브루클린은 1분기 130건으로 지난해 1분기 83건보다 57% 급증했으나 지난해 3분기 168건, 지난해 4분기 199건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우편 번호별로는 11377, 퀸즈 우드사이드 지역에서 맨해튼 전체와 맞먹는 31건으로 가장 압류가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시니어 4명 중 1명은
62세부터 소셜연금을 조기 신청해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남성의 22.9%, 여성의 24.5%가 62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으며 각 연령대 중 62세 수령이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연금은 62세부터 7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2세 신청은 조기 신청으로 사회보장연금을 66세 또는 67세 정상 신청 때보다 적게 받게 되며 70세 지연 신청 때는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62세 조기 신청자가 월 평균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1,277이며 정상 신청 때는 $1,844로 조사돼 조기 신청자는 정상 신청자보다 30% 정도 적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신청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충분한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를 한 이른바 파이어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음 달 대폭 진전된 반면 순조롭던 취업이민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영주권 승인 일자가 8개월 이상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 순위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21년 6월 1일로 무려 8개월 3주가 진전됐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15년 7월 8일로 5개월 당겨졌습니다. 이외에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도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1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4순위는 2010년 1월 1일로 3개월,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007년 7월 22일로 2주 각각 빨라졌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2순위와 3순위, 4순위 모두 동결됐고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정재후 주중대사가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특정 부처 주재관에 대해 자녀를 거론하며 막말을 하는 등 갑질한 혐의가 신고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4년 자신의 백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프로풋볼 대스타 오제이 심슨이 어제 전립선암 투병 중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재무부가 모건 스탠리에 대해 돈 세탁 등 금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 어제 주가가 5.25% 폭락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한국 시간 11일 북한을 공식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일종 퍼스트클래스 우편물 우표값이 현행 68센트에서 73센트로 인상되며 엽서 등의 배송료도 오르게 됩니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25년형을 받은 샘 뱅크맨 프리드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올해 말 2025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 때부터 다시 SAT와 ACT 등 전국 표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도이체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12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6월 금리 인하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